그래서 가족의 책상자를 마련해서 딱 꽂아 놓으면 우리는 읽는 가족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책을 자신의 속도대로 읽는다.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근데 애들이 터 잡으시고의 터 잡으시고를 이해를 못하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턱을 잡으시는 걸로, 글자를 막된 아이들은 유창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책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책 읽기가 즐거워지는 10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책 쓰고 강의하고 기획하고 연구하는 책과교육연구소 김은아입니다. 초등학생과 가정과 마을에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쉽고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안내하는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분들 중 2분께 제가 쓴 독서교육 어떻게 할까와 그림책 존엄을 외쳐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가족 각자의 책상자에 5권의 책을. 이 방법은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자기의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책상자를 하나씩 마련해 보세요. 각각의 가족한테 하나의 파일들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책 혹은 지금 읽으려고 하는 책을 자신의 상자에 이렇게 넣어둡니다. 넣을 때는 이렇게 표지가 보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읽는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넣는 거예요. 서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칸에 가장 중앙에 이렇게 이 책상자들을 딱 놓습니다. 이렇게 책상자를 마련하는 것은 3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촉진해요. 서로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얘기할 수 있고, 또 책을 추천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책은 진짜 지겨우니까 정말 안 읽었구나 하는 책도 있고, 금방 빨리 읽었네 하는 책들도 서로 발견할 수 있죠. 2번째는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이 바로 손앞에 있는 것처럼 책이 눈앞에 굉장히 잘 보이는데 아주 손만 뻗으면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책이 있는 거죠. 3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모델을 서로 보여줄 수 있어요. 독자에 대한 역할 모델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책 읽기는 학생이 하는 것, 공부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책 읽기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한 거구나, 인생의 모든 시기에 독자가 될 수 있구나를 딱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독자를 보는 거는 아이들이 가진 독자에 대한 개념들을 굉장히 넓혀주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가 돼도 이렇게 읽는구나, 나이가 되게 많이 든 사람들도 큰 책으로 읽는구나,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죠. 또 다양한 목적으로 읽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 때문에 읽기도 하고, 또 보고서를 읽기도 하고, 또 나는 덕질을 더 재밌게 하려고 읽기도 하고, 여행을 가려고 읽기도 하고, 심심해서 나 즐거우려고 읽기도 하는 굉장히 다양한 읽기의 목적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족의 책상자를 마련해서 딱 꽂아 놓으면 우리는 읽는 가족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책을 자신의 속도대로 읽는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잘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읽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책도 있지 않을까요? 네, 보여주기 싫은 책들도 있죠. 네, 비밀책들 이런 것들은 꽂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있으신가요, 비밀책? 비밀책 좀 있습니다. 연령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 책 상자에 놓지 않습니다. 네. 아마 아이들도 있을걸요? 아이들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있는 주제의 책 읽기. 자기가 관심을 갖는 주제의 책들은 연구에 의하면 조금 더 수준이 높더라도, 혹은 내가 읽지 않는 장르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꺼이 읽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향성은 아이들이 나이가 좀 더 들어갈 때, 그러니까 고학년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시기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더 많고, 또 관련된 어휘도 더 많이 알게 돼요. 또 관련된 경험도 더 많이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또 이해하기가 쉬워서 자꾸 읽다 보면 또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어휘가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한테 이런 동화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대 1로 지고 있는 9회 말이에요. 우리 주자는 지금 3루에 나가 있고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인 상황. 예. 지금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아마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시각적으로 다 그려낼 수 있을 거야. 지금 사람들이 어디가 선수들이 가 있구나. 또 타자의 마음은 어떤지, 투수의 마음은 어떤지, 감독의 마음은 어떨지. 그리고 심지어는 양쪽에 있는 응원을 하는 팬들은 각각 어떤 마음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을지. 그 소리, 그 냄새, 그 분위기, 그 시각적인 장치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한눈에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현 작가의 플레이볼이라고 하는 동화를 아마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장면에 선수들의 마음을 아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마법의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시리즈물에서도 이 제키 로빈슨 야구 역사를 쓰다, 이런 이제 시리즈의 요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죠. 네. 최근 우리나라의 어린이 책들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떤 주제든 한번 찾아보면 동화, 또 혹은 동시, 또 넌픽션 책들 중에서도 과학책, 또 사회 문화에 관련된 책, 또 역사에 관련된 책, 또 굉장히 다양한 그림책들이 주제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을 갖는 주제의 책들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훨씬 더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아요.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구경을 많이 하시고, 또 북스타트 코리아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또 어린이 책, 그림책들을 추천해 놓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읽기 수준에 맞게 책 고르기. 글자를 소리에 맞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해독 능력이라고 하고요. 또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언어 능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해력은 해독 곱하기 언어 이해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언어 능력이 있는데 해독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중에서 뭐 공룡 이름 다 외우는 애들 있어요. 저거는 트리케라톱스, 저거는 스테고사우루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글자를 모르면. 이게 이제 해독 능력이 없는 상태. 여기가 0인 상태죠. 또 해독 능력은 있는데 언어 능력이 없는 상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독도는 우리 땅? 그거를 이제 노래를 막 아이가 듣는데,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근데 애들이 터 잡으시고의 터 잡으시고를 이해를 못하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턱을 잡으시는 걸로 이렇게 다 이해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이해 능력이, 언어 능력이, 이해 능력이 없으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사례 꽤 있지 않나요? 태평성대를 네.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네, 태평성대. 편안한 아주. 네. 초등학생 5학년일 때 그레이트 보이스라고. 아, 성대가 좋다. 맞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죠. 글자를 막 뗀 아이들은 유창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책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글자를 떼고 나면 우리가 책 읽어주길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좀 덜 읽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책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해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잘 모르면, 들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사실 읽어도 소리만 내는 것이지 의미를 만들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를 하지 않는 거죠. 예,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fake reading, 가짜 읽기라고 불러요. 해독만 하는 읽기요. 그래서 적절한 읽기 수준, 자기한테 맞는 수준의 책을 읽는 게 문해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짜 읽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또 새로운 단어라든가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또 추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골라보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한 페이지, 한 2페이지 정도 쭉 한번 글이 있는 부분을 읽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싹 다 알겠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중간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딱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은 그런 책,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책을 간식책이라고 알려주세요. 거의 없거나 하나 정도 나오는 책. 그리고는 한 2-3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밥책이라고 알려주세요. 한 4-5개 정도 나온다. 손가락 5개 중에. 그러면 보약책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간식책은 언제 좋냐? 내가 아주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심심할 때 이렇게 보는 책으로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글자를 막 뗀 아이들이
글자 읽기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또 밥책을 읽으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약간은 언어적으로 유추해서 무슨 뜻인지 알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어휘를 배울 수도 있고, 또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되죠. 밥책은. 보약책은 내가 스스로 읽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누군가가 좀 읽어주면 좋을 책, 혹은 내가 읽더라도 가능하면 천천히 읽을 책으로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책상자 생각나세요? 그 책상자에다가 한두 권 정도는 밥책으로, 그 다음에 좀 더 쉬운 간식책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좀 꽂아 놓으시고 읽을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더 어린 친구들은 5손가락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손가락만 쓰는 거예요. 제가 닭발기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아예 없으면 간식책, 뭐 하나 정도 나오면 밥책, 2, 3개 정도 나오면 보약책,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보약만 먹고 못 살죠. 우리는 밥을 먹고 사니까. 간식만 먹고도 좀 네, 예, 그렇죠. 보약만 먹으면 아이가 안 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부작용도 좀 있지 않아요? 맞아요. 부작용도 되게 크지 않을까요? 네. 아이가 간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유창하게 읽는다는 거는 우리가 글자를 소리내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곧장 떠올릴 수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책 읽기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곡에 7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뭐 또 사촌, 누나 뭐 이런 사람들끼리 다 같이 해서 아이에게 책 읽기, 책 읽어주기 선물을 해주는 거죠.